이 역사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현재를 해석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뭘로 보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인의 냄비 근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냄비가 뭡니까? 냄비. 원래 이거 안 좋은 용어로 써였죠, 이번 선거에서는. 근데 원래 한국인의 냄비 근성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끓고 또 빨리 식는 게 이게 냄비의 특징이죠. 뚝배기는 어떻습니까? 또 오랫동안 끓음에 오랫동안 식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뚝배기보다는 냄비 근성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좀 요리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였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냄비 근성이라는 걸 갖고 있냐라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1950년대가 되면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전의 삶은 지긋지긋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건국이 된 이후에는 우리는 계속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죠. 가난을 벗어날 수만 있으면 뭐겠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게 1950년대에 우리의 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이 가난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전쟁은 이제 50년대에 일어나서 이제 폐허가 됐죠. 그 위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전쟁을 복구하기 위해서 전쟁 복구를 위해서 빨리 사회를 일으켜 세웠어야 되는 거죠. 정상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1960년대에 4.19 이후에 혼란이 오고 이제 1961년에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군부 정권이 생기면서 군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합니까? 엄청 빨리빨리 합니다. 이 빨리의 문화가 어디로 퍼집니까?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전부 다 퍼지는 거죠. 뭔가를 막 만드는 일은 평화로울 때 가능한 거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은 진지 구축을 하나 하는데도 뭘 해야 되냐면 대충대충 해야 됩니다. 꼼꼼히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숨을 곳이 그나마 생기는 게 낫지 아주 잠 숨겠다고 시간을 허비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군부 시절에 각 군이 갖고 있던 이 빨리빨리의 문화가 어디로 다 퍼지게 돼요? 사회 곳곳에 퍼지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좋은 말로 뭐라고 할까요? 네이션. 새마을 운동이다. 자, 이때 갖고 있던 네이션은 어떤 거였어요? 여기서는 이팝의 고깃국이에요. 고깃국. 쌀밥과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라면 뭐든지 하겠다. 이게 이 당시의 네이션이었다고. 이게 네이션이었다면 이게 이 당시로 오면서 뭘로 바뀌어요? 잘 살아보세로 바뀌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래서 이 잘 살아보세는 뭐예요? 부자가 되고 하는 욕망이었죠. 그러니까 가난에서 벗어나는 이때의 잘 살아보세는 가난에서 벗어남이죠.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만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의 가장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가 있을까? 이 새마을 운동에서 잘 살아보세를 가장 잘 실천했던 이 시대의 인물이 박정희. 박정희는 뭐 대통령이었고 이병철은 원래 삼성은 잘 나갔던 데고 그래서 여기서 둘을 꼭 꼽으라고 하면 정주영 그 다음에 김우중이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해를 봤냐? 해봤냐? 해봤어. 이게 이 사람의 가장 그 유명한 말이고요. 얘는 책을 썼지. 세상은 넓고 모든 많아 할 일은 많다고. 이게 뭐야? 이게 새마을 정신 잘 살아보세의 가장 큰 사람들의 언어였고 힘이었고 이게 내가 볼 때는 요 네이션으로 바꾼 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됐어요?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 이후에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때 2000년이 되면은 IMF를 지나긴 하지만 이 2000년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무엇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굶어 죽어. 가난에 대한 걱정은 없어. 근데 왜 굶어 죽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지. 두 가지 때문에 생겨요. 하나는 정보가 없고, 욕심이 많아. 또 하나는 자존심 때문에 그래. 자존심을 좀 버리고 열심히 동사무소를 찾아가면 죽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탑재된 일이란 말이지. 심하면은 되게 잘 살아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불쌍하다는 것만 잘 어필하면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던 거지. 뭐 때문에 그래요? 이런 빨리빨리 하는 이런 문화들이 생겨서 그렇다. 열심히 하고 빨리빨리 하고 뭔가를 성취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 봐봐요. 해봤냐 뭐예요? 해봤냐? 안 해보고. 안 해보고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뭘 해봐야 돼? 해봐야 돼. 해보고 결과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결과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문화가 어디에도 있어요? 군에도 있다고. 군에는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까라면 까. 까라면 까. 까라면 까. 이거는 좀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닌데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시면 다 알만한 내용이고요. 일단은 이런 까라면 까라는 문화가 어디로 가요? 기업 문화로 가죠. 해봤냐? 그 다음에 뭐래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대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난 뭐 해야 돼? 일 많이 해야지. 일을 많이 해야지. 일을 해야 돼. 여기에서의 일과 여기에서의 일은 여기서 하는 거와 여기서 하는 일은 무엇을 위한 일이에요? 잘 살라. 결과를 보는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냐? 내 행위가 바로 보이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기대가 크냐면은 액티브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기대를 한다고요. 뭔가를 해서 뭔가를 업적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왠지 기대가 있고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전까지는 어떤 나라예요? 요때까지는 단순한 나라였단 말이야.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의 시각이 어디에 있는 시각으로 그대로 가면 과거. 과거의 시각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미래의 시각으로 과거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지.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자, 과거의 시각으로 뭘 바라보면 안 돼? 미래를 바라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시각으로 무엇을 바라보면 안 돼? 과거를. 역사를 바라보면 안 돼. 이 역사를 가지고 뭘 해야 되면 현재를 해석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뭘로 보는 거야? 지금 현재의 현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가지고 볼 때는 과거가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는 이 미래를 볼 때는 무엇을 봐줘야 되냐면은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거지.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 그러는데 여기에 끼인 게 뭐야? 이 역사가 없는데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역사가 무엇을 설명하지 못하면 과거를. 아니지. 이 역사가 현재를 설명하지 못하면 뭐가 없는 거야. 미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디에 매몰되어 있어? 과거에. 과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거지. 역사를 알지 못해서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디에 매몰되어 있어? 조선에 매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지. 자꾸 이러한 시각을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라는 자꾸 그런 단어를 통해서 거기에 빠져 있는 언어들을 해석을 못 하니까 맨날 이상한 역사만 배우는 거지. 무슨 역사만 배워? 조선과 일제의 역사만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보자고. 우리나라의 현재가 조선이냐? 아니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조선이라면 어떻게 되냐고는 헬조선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조선으로 보면은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역사가 무엇을 해석을 해줘야 돼? 대한민국을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고조선부터 시작을 하든 신라시대부터 시작을 하든 무엇을 설명을 해줘야 돼? 현재의 우리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과거의 것을 들먹일 때 이런 시각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넌 무슨 김씨니?
경주 김씨니 뭐 무슨 김씨니 하면서 신라에서 왔냐, 가야에서 왔냐, 백제에서 왔냐,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 어? 조선에서 왔으면 뭔 의미가 있냐 이거지. 그럼 우리는 항상 걸리적거리는 게 뭐냐면은 이 일제 시대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역사는 다시 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의 역사의 핵심은 뭡니까?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화가 되게 중시되는 문화가 되냐면은 액티브가 굉장히 중시가 됐다고요. 결과를 내지 못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았지. 왜냐?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후진국으로 출발해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갔을 때는 무엇이 중요했냐면은 뒤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했다고. 네. 이 차이가 나니까 어쨌든 간 여기 합류를 해야 되잖아요. 합류. 이 합류를 하려면은 어떤 게 필요했어요? 빨리 쫓아가는 게 필요했지. 그래서 액티브가 되게 중요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그룹 안에 들어와 버렸네. 이제 합류를 했어요. 그 합류를 하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유지해야지. 이 집단이 어디로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 자, 왜 그러냐면은 합류 전에는 이게 목표잖아요. 네. 합류 전에는 이게 목표였다고. 그 목표가 어때요? 단순하죠? 야, 우리 자동차가 없네? 그러면 뭐 하면 돼? 자동차를 만들면 된다고. 근데 이제 이 그룹에 합류를 해보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방향성이 필요한 거야. 예전에는 뭐만 필요했는데 합류가 목적일 때는 속도가 필요한 거, 속도가 필요했는데 합류를 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여기에서 이 그룹이 다 일로 가는데 우리만 일로 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낙오가 되는 거지. 같은 에너지를 쏟고 가는데 방향성이 틀리면 뭐가 되는 거야? 낙오가 돼서 다시 뭘 해야 돼? 다시 합류하는 에너지가 계속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잘해? 액티브. 액티브를 잘하니까 자꾸 뭘 하는 거야? 낙오한 다음에 쫓아가고 낙오하고 쫓아가고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지. 이걸 뭐라 그래? 이렇게 사는 인생을 개발도상국이라고. 자, 이 선진국들은 뭐해? 여기가 길이다 하고 얘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간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가는 방향의 이 기조를 놓치면은 다시 뭘 해야 돼? 이거로 따라가는 거라고.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이렇게 따라가는 속도가 단순하니까 같다고. 근데 이제 어떻게 돼? 빨라요. 점점 복잡해지니까 이제 이렇게 간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이 방향성을 튼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때부터는 뭐가 필요해?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힘들이 필요하다고. 그게 뭐냐면은 과정이고 탑재되어 있는 능력이지. 여기서 능력이 없어도 쫓아가면 되는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 얘네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패시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액티브를 하면서 능력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결과물이 생기지만 모두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패시브도 늘어나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과에서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패시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들은 뭐가 가능한데 이거는 가치로 보이거든요, 눈에. 성과가 보이고. 근데 이 패시브는 어떻게 돼?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언제 보여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보이지. 그러면 그 정말 중요한 순간, 이게 보일 순간이 되면은 이미 게임은 끝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잘 길러 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